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변압기의 절연 방식 또는 냉각 방식에 따라서 유입 변압기가 있었고 건식 변압기 또는 몰드 변압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유입 변압기였었죠. 무슨 변압기? 유입 변압기. 그럼 변압기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연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이제 철심과 건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요 절연유가 이렇게 한 70%, 80%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요게 뭐다? 이제 절연유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변압기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건선의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질까? 변압기가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얘도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뜨거워질 때는 부피가 증가를 하고요. 차가워지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얘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이런 호흡작용을 한다라고 다 배웠었어. 근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닫아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호흡기를 갖다 붙인다라고 했던 거지. 뭐를 붙인다고요? 호흡기. 그럼 얘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호흡작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호흡기를 별도로 붙인단 말이야. 요거 흡습제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있죠. 수분까지 얘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절연유가요. 에이징이 걸려요. 노화가 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열화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절연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호흡기 달아준다라는 거. 이거 다 배웠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변압기가 고장이 나죠. 그럼 고장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고장과 내부 고장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내부 고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 변압기 내부에서 뻥 하고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알아차려서 여러분 셧다운 시켜줘야겠죠. 냅두면 화재나면 그거 뒷감당 누가 다 해. 그래서 이러한 변압기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걸 좀 알아차리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였다? 부홀즈 개전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홀즈 개전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콘서베이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있어야죠. 콘서베이터. 컨서베이션이 뭐예요? 뭔가를 보호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컨서베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이만한 탱크가 있어. 이만한 탱크가 있다고 할게요. 이 탱크를 뭐라고 하냐? 콘서베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얘가 변압기고 이 변압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절연유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콘서베이터 여기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 절연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 또 질소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질소층을 만들어주면은 여러분 공기가 직접적으로 절연유에 닿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또 컨서베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변압기가요 외부의 공기와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논점은 뭐예요? 고장이잖아.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든 아무튼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절연유가 꿀렁하겠죠. 아니면 여기서 어떤 가스가 발생하겠죠. 그럼 가스가 이 관을 타고 콘서베이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개전기를 만들어내면은 아 여기서 삐릭삐릭삐릭 울려. 어떤 급격한 유리의 이동이나 가스가 이동을 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면은 이 변압기 내부 고장을 알 수가 있겠다. 그게 이름 바로 부홀즈 개전기죠. 그래서 부홀즈 개전기는 설치 위치가 변압기와 콘서베이터 그 사이에 설치한다. 또는 변압기, 콘서베이터 그 사이 이 파이프 요 사이에 설치한다.
이런 게 여러분 정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답이야.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기억나시죠?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과 관련된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인데 일단 여러분 카테고리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우리 기능사 뽀개기에서 뭘 배웠었어요? 큰 카테고리가 직류전동기의 운전이었었죠. 뭐였었다고요? 운전. 그 운전에는 지금 나오는 이제 속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이제 정지시킬 건지 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속도제어법과 제동법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발전제동, 역상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동법이었고 자 속도제어는 요걸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직류전동기에서 기전력 E는 파이 곱하기 N이다. 요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기능사 뽀개기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N, 회전수 N을 끄집어내면 어떤 관계냐? 파이분의 2의 관계죠. 뭐 비례식으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2라고 한 거예요. 그럼 2는요. 다시 쓸 수 있죠. 이렇게. 파이분의 V-IA RA. 그러면은 회전수는 자속과 관련돼 있고 전압과 관련돼 있고 저항과 관련돼 있다. 즉 전압을 컨트롤해주면 전압 제어라고 하고요. 저항을 컨트롤해주면 저항 제어라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자속을 컨트롤시킨다. 그럼 자속은 어디에서 나와요? 계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자속을 컨트롤시키는 계좌 제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전압 제어 있고 계좌 제어 있고 저항 제어가 있었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야. 네, 정답은 4번인데 플러깅 제어는요. 여러분 제동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 카테고리가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끝내면 공부한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전압 제어의 종류가 있었죠. 그 종류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복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압 제어 종류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뭐였죠? 워드 레오나드 방식. 기억 안 나세요? 자, 그 또 뭐 있었어요? 일근어 방식.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 방식. 여기까지 챙겨주셨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이 속도 제어 방법 공부하신 겁니다. 암기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앞에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네, 우산형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우산을 썼어. 그러면은 달려. 느려 빨러. 느리죠. 우산 쓰고 달리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속이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용량기 같이 동그라미 칠게요. 대자에다가 여기 우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은 무슨 갈비 생각나요? 우대갈비 생각나죠? 먹고 싶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는 저속의 대용량으로 사용이 된다더라. 근데 이렇게 끝내면 선생님 강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제가 뭘 그리나 보세요. 여러분 돌기가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우산형을 돌극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 여러분 뭐 같아요? 우산 같나요? 요 모양을 따와서 돌극형을 다른 말로 우산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야. 실질적으로 이게 쓰이나? 이러한 발전기가 쓰이나? 오케이, 실질적으로 쓰여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죠. 바로 수력 발전. 그래서 청평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팔당 들어보셨죠? 소양강 들어보셨죠? 이러한 수력 발전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우산형 발전기, 돌극형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 발전기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요. 그냥 우대갈비 생각하시면서 우산 쓰면 느리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수험생 여러분 빨강색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능사 뽀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다른 스토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우리 발전소 있죠. 수력발전소 생각해도 되고 뭐 원자력 발전소 생각해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발전소에는 뭐가 있겠어요? 발전기가 있겠죠. 여기를 발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줘요. 만든 다음에 옆에 있는 어디로 보내냐라는 거야. 서브스테이션으로 보내요. 아, 이게 뭐냐고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변전소예요. 그럼 변전소에서 뭘 하냐? 전압을 이빠이 올려줘. 그럼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말하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끼케야 한 2만 볼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송전을 하려면, 전기를 보내주려면 2만 볼트 정도는 먼 거리까지 보내기가 어려워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압을 엄청나게 올려줘야 돼.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철탑의 전압은 얼마예요? 76만 5천 볼트지 않습니까? 이빠이 올려주는 거죠. 또는 뭐 34만 5천 볼트 또는 154까지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변전소에서 뭘 해준다? 예, 승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스토리가. 그러면은 이 변전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전압을 바꿔주는 기기인 변압기가 있겠지. 그러면은 예, TR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변전소 요걸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1차 변전소라고 그래요. 그럼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튀겨주는 거죠. 이 튀겨준 걸 이제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보내준다. 바로 송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송전을 해줄 때 철탑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철탑을 거쳐서 전기가 쭉쭉 하고 공급이 된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뭘까요? 얘는 전선이겠죠. 그럼 전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저항값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변압기. 변압기 내부는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 무엇과 뭐로 만들어졌죠? 철에다가 구리전선을 열심히 감아 놓은 거죠. 그러면 무식하게 말하면 이 변압기는 무슨 덩어리야? 코일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땅을 그릴게요. 자, 대지, 그라운드. 그러면 자, 얘도 어떤 극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전하가 모이게 돼요. 그럼 아주 커다란 정전 용량이 된다. 뭐 식 자체 값은 되게 작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크기는 되게 큰데 아주 용량은 작은 콘덴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력 계통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이거 몰라도 여러분 시험 보는데 지장 없어요. 일단 한번 설명드리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력 계통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전력 계통을 이렇게 보면은 뭐로 돼 있냐? R도 있고요. L도 있고요. C도 있죠. 아하, 그래서 RLC 회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계통을.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는 여러분 코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RLC 중에서 뭐야? L. 자,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식. 여기 이제 장거리 송전이야. 장거리 송전식 뭐 정전 용량으로 인한 C로 인한 사실 이 C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뉘어져요. 그러한 충전 특성 등을 뭐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뭐냐? 그러면 조금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일단 L과 뭐가 나온 거야? C가 나온 거죠. 일단 R은 빼고요. 그러면은 L과 C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봐. L이 큰 게 좋을까? C가 큰 게 좋을까? 그럼 어떤 게 좋을까? 항상 적당한 게 제일 좋겠지. 그럼 적당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기조상기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동기조상기 어디서 배웠냐? 바로 동기전동기에서 배웠어. 우리 기능사 뽀개기 동기전동기에서 열심히 배웠었죠. 그럼 이제 동기전동기에서 위상 특성 곡선을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응용하는 부분이 이 동기전동기를 무브와 운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를 응용한 게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거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조상설비가 나왔으니까 위상특성 곡선 또는 V곡선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 가운데가 역률이 얼마일 때요? 역률이 1일 때고. 자, X축이 계좌 전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Y축이 뭐예요? 전기자 전류였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을 때는 역률이 얼마일 때입니까? 역률이 1일 때다. 이런 기출문제도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금 더 첨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X축은 계좌 전류야. 그러면은 계좌 전류를 이쪽으로 가면 많이 흘리는 거죠? 이쪽으로 흘리면 적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과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으로 흘리면 우리가 이제 부족 여자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즉 계좌 전류를 조정하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과여자 돼요. 과여자 되면 어떤 특성을 내게 되냐? 바로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요. 계좌 전류를 조금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L로 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동기조산기는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L로도 또는 C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선로에 C가 너무 많아. 그럼 동기조산기에서 L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C와 L은 항상 반대잖아요. 전기 이론 시간에 많이 했잖아. 서로 보상이 된다. 서로 쌤쌤 돼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동기조산기, 특히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한 걸 동기조산기라고 한다. 우와, 내용 되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제 한번 들었잖아요. 그럼 일단 정답을 딸딸딸딸 외워야 된다. 그래서 동기조산기.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뭐다? 동기조산기를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쉬운 문제인데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 아하, 효율을 구할 때 규칙을 정해놨다. 약속을 정해놨다. 근데 그게 지금 누구야? 변압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규약 효율 기기 나오는 거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네, 3가지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전기의 규약 효율, 그 다음에 변압기의 규약 효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바로 전동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는 게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뭘부터 설명을 드릴까?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효율 2타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요게 여러분 발전기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규약 효율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전동기는 조심하셔야죠. 전동기의 규약 효율 2타는 입력분의, 여러분 분자는 출력이잖아요. 출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입력 빼기 손실로 계산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